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의 페이스메이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호르몬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수치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이런 성호르몬은 그 비율이 중요해요. 우리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도요. 어떤 게 더 우세하느냐에 따라서 작용이 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 안드로겐 이런 호르몬들이요. 어떤 비율로 몸속에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이 몸의 작동이 달라지게 돼요. 프로게스테론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임신을 준비하고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임약, 먹는 피임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성분이 프로게스테론이거든요. 에스트로겐이 이 약품에 따라 달라요. 프로게스테론으로만 되어 있는 피임약도 있고 또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이 일정 성분 배합이 되어 있는 피임약도 있어요. 어쨌든 그 피임약의 구성의 기본 성분이 프로게스테론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혈관 속에 일정 농도 이상이 유지가 되고 있으면 우리 몸은 임신 상태라고 인식을 하게 돼요. 임신 상태에서는 또 다른 임신이 불가능하죠. 그런 원리로 이 프로게스테론이 피임약의 원료로 주 재료로 쓰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은 임신을 준비하고 유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골세포를 자극하는 역할을 해요. 조골세포가 뭐냐면 뼈를 만드는 세포가 조골세포예요.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이 뼈 건강에 에스트로겐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에스트로겐은요, 파골세포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파골세포는 이제 수명이 다한 뼈를 파괴하는 세포예요. 그러니까 이 파골세포를 에스트로겐이 억제하면서 뼈가 파괴되는 거를 억제해 주는 거죠. 그리고 프로게스테론은 뼈를 더 만드는 걸 자극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둘 다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없어지지 않게 예방해 주는 거, 하나는 더 많이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뼈 건강을 지켜주는 건데 프로게스테론은 더 만들어주는 걸로 뼈를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갱년기에 호르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호르몬 대체요법 하면 에스트로겐, 합성 에스트로겐을 보충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학자들에 따라서는 프로게스테론이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게 바로 이런 프로게스테론의 작용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골세포로 예를 들면 뼈를 파괴하는 걸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뼈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잖아. 그런데 왜 뼈를 파괴하는 거 막는 에스트로겐만 중요하게 여기고 뼈를 새로 만들어주는 프로게스테론은 천밥 취급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프로게스테론이 숙면을 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갱년기가 되고 나이가 들면서 잠을 잘 못 자게 되잖아요. 그 중에 이 프로게스테론의 영향도 있어요. 그리고 피부를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거. 에스트로겐도 이 역할을 했죠. 프로게스테론도 피부를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물질 대사를 촉진해요. 물질 대사를 촉진한다는 건 우리가 먹은 것들을요, 바로바로 쓸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몸에 쌓아놓지 않고 바로바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럼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낮아지게 되면은 물질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우리 몸속에 먹은 것들이 그대로 쌓이면서 이제 살이 붙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이 프로게스테론이 유방암과 자궁암을 예방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갱년기가 됐을 때 에스트로겐만큼 프로게스테론도 정말 중요해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죠. 사실 이 호르몬 대체요법에서 합성 에스트로겐을 쓸 때 문제가 유방암의 확률을 높인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프로게스테론이 예방을 해주니까 이게 서로서로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만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프로게스테론 앞에 제일 먼저 스테로이드 호르몬 볼 때 제일 앞에 그 도표 기억나시나요? 콜레스테롤로부터 이 호르몬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쭉 보여줬던 거. 거기 보면은 콜레스테롤에서 프로게스테론이 만들어지고 이 프로게스테론이 가지를 뻗어서 점점 더 분화가 되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그 다른 호르몬들로 나눠지잖아요.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네.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그리고 부신피질 호르몬, 뭐였죠? 알도스테론.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게스테론이 얘네들이 만들어지는 재료가 되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전구체는.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의 농도가 다른 성호르몬들, 테스토스테론이나 에스토스테론, 그리고 부신피질 분비되는 호르몬들, 알도스테론이나 콜티졸이나 이런 농도의 조절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프로게스테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호르몬인 거예요. 프로게스테론이 만들어지는 것은요. 지금 이게 난소 그림이거든요. 난소에서 난자가 만들어져서 성숙하고 배란이 되는 과정이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난소에서 프로게스테론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난소의 황체에서 만들어지게 돼요. 여기 보면요, 이 난소가 자라서 이렇게 배란이 되고 나면 이 남는 이 난소가 집처럼 난소를 감싸고 있던 이 노란 거 있죠. 얘가 바로 황체예요. 여기에서 프로게스테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과 마찬가지로 임신했을 때 태반에서도 프로게스테론이 만들어지고 부신에서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도 뇌 속에 수용체가 있었잖아요. 프로게스테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프로게스테론은요, 제가 논문을 보니까 뇌세포에서 프로게스테론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뇌세포의 혈장 수치보다 20배나 높은 수치로 프로게스테론이 있대요. 그러니까 뇌혈관 안에는요, 혈장보다 프로게스테론이 더 많이 농축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많은 게요, 얘도 그 BBB, 뇌혈관 장벽을 그냥 쉽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내분비 샘에서 만들어지는 프로게스테론이 뇌로도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뇌세포 자체가 프로게스테론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거든요. 말초신경계의 슈번세포에서 이 프로게스테론을 만드는데요. 이게 신경세포인데 뉴런이거든요. 여기 이 뉴런을 감싸고 있는 전선 피복을 감싸는 것처럼 감싸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마이엘린 실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수초, 신경섬의 수초거든요. 이 수초에 보면은 요렇게 동그란 알갱이 같은 게 붙어 있어요. 이게 바로 여기 슈번 셀이라고 된 거 슈번 세포거든요. 이 슈번 세포에서 프로게스테론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프로게스테론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여기 손상된 신경섬의 수초를 회복하는 걸 촉진하는 작용을 한다 했죠. 바로 마이엘린 시스. 얘가 손상을 입었을 때 얘를 빨리빨리 복구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초 마이엘린 시스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것도 내가 아까 아로마에서 다루었던 내용이긴 한데 여기서 다시 한번 간단히 언급을 드리면은 신경세포가 여기에서 여기로 어떤 자극이 와서 신호를 전달을 해주는 통로잖아요. 이 통로에 이 수초 마이엘린 시스가 감싸고 있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이 마이엘린 시스가 수초가 없는 상태 맨몸으로 이게 길이 있으면요. 이 길을 통과하는 신호 전달 속도가 느려요. 그러니까 인터넷 속도가 아주 느린 거죠. 옛날에 쓰던 그런 인터넷 속도만큼으로 신호를 전달해 준다면은 여기에 마이엘린 시스 수초가 감싸져요. 그러면은 이게 초광속으로
정보를 전달해 주게 되는 거. 인터넷 속도가 완전히 확 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수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초가 망가지거나 손상을 입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소에는 광속으로 신호가 전달이 되다가 어느 한 부분이 망가지면 거기서 삐걱삐걱 하면서 신호 전달되는 속도가 느려지고, 그러면 신경세포의 신호 전달 속도가 느려진다는 건 자극에 대한 반응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양한 불편한 증상으로 겪게 되고 질환으로도 겪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수초들이 망가졌을 때 우리가 근육을 제대로 수축하고 움직이고 그런 작용들이 안 돼서 근육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는 게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수초를 바로 이 휴반 세포에서 프로게스테론이 만들어져서 그 프로게스테론이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프로게스테론이 가바 수용체에도 작용을 한대요. 프로게스테론이 이제 분해되면서 만들어지는 이 알로프레그나놀론, 네, 이 물질이 가바 수용체에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가바 수용체도 내가 아까 아로마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다뤘거든요. 거기서 그림만 제가 다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보시면은요, 여기 이 세포막에 이 단백질로 된 문 있죠. 이 문에 가바 수용체가 있는 거예요. 이 문은 어떤 문이냐면은 클로라이드, 염소가 드나드는 문이에요. 근데 세포 안으로 염소가 들어가면요, 이 염소 이온이 하는 역할은요, 세포를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가바 수용체에 가바가 딱 결합을 했을 때 염소가 들어오면서 세포가 이완 작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차용해가지고 만든 약이 바로 벤조디아제핀이에요. 수면제, 대표적인 수면제 계통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이완 작용을 한다는 거, 우리를 편안하게 캄다운 시켜주면서 잠들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편안하게 이완시켜주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가바 수용체에 작용을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프로게스테론이 뇌에서 하는 작용이 또 하나가 우리 편안한 이완 상태로 이끌어주고, 그래서 이런 작용 때문에 프로게스테론이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도와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균형이라 그랬죠.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균형을 살펴볼 건데요. 요거,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어디 한 번쯤은 보셨던 그런 그림이랑 유사하지 않나요? 생리 주기에 따라서 호르몬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거 기술 과정에서도 배우고, 또 보건에서도 배우고,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제 생리 주기, 이거 생리혈이 나오는 생리 기간이고, 이제 그 다음에 생리가 끝나고 다시 복구가 되어서 이제 여기 배란이 되면은, 배란이 된다는 건 이제 임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자궁벽에 다시 이렇게 두터워지면서 영양 성분들이 채워지죠. 그래서 다 채워졌는데 배란이 됐는데 수정이 안 됐네? 그럼 다시 생리를 하게 되는 이 주기가 밑에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는 아까 그 난소 안에서 자라는 난자의 그림 있었죠. 그거를 일렬로 이렇게 쭉 펼쳐놓은 거예요. 난자가 만들어져서 얘네들이 이렇게 자라서 배출이 돼요. 배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애들, 배란이 되고 남는 빈 껍데기가 뭐라 했어요? 황체라 그랬죠. 네. 그리고 이 황체에서 만들어지는 게 프로게스테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번 호르몬이랑 같이 보면요.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이 이 색깔, 글자의 색깔이 지금 이 선의 색깔이랑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먼저 이거 FSH, 여포 자극 호르몬이고, 그리고 LH, 황체 자극 호르몬이라고 했죠. 얘네들은 어디에서 분비되는 거예요? 뇌하수체에서 분비돼서 난소로 명령을 내리는 거잖아요. 난자 만들어. 그리고 이 황체 잘 만들어가지고 난자가 영양성분 잘 공급받아 잘 클 수 있게 해줘. 그 신호를, 그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뇌하수체 호르몬들이 이제 난소로 가서 이 난자를 만들고, 여기에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이제 생성이 돼서 분비가 돼요. 에스트로겐 볼까요?
난자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서서히 올라가서 배란에서 그 농도가 가장 높아졌다가 이제 배란이 끝난 다음에 떨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프로게스테론, 보라색이에요. 프로게스테론은 계속 쭉 낮은 상태로 있다. 언제 올라가요? 프로게스테론 황체에서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난자가 나가고 난 다음에 황체만 딱 남았을 때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게스테론이 분비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황체도 시간이 지나면은 하얀색, 황체인 이유가 얘가 노란색이어서 황체인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하얀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백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얀색으로 바뀌어 버렸을 때 이제 프로게스테론 그렇게 바뀌면서 프로게스테론 농도도 서서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수정된 난자가 수정이 아니죠. 배란된 난자가 정자랑 수정이 돼요. 그럼 이 프로게스테론 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쭉 높아지겠죠. 그때는 이 황체는 태화돼서 하얗게 되고요. 그때는 프로게스테론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태반, 자궁 이쪽 태반 쪽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프로게스테론 농도가 유지가 되면서 임신이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 기초체험법으로 내가 배란이 되는 시기를 또 알 수 있는 거, 이것도 배우셨던 부분들이에요. 중고등학교 때. 그래서 이 체온의 변화도 여기 같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표는. 그래서 얘네들의 이런 오르내림의 조화 속에서 우리가 생리 주기가 매달 그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또 배란이 되고 수정이 되고 임신이 되고 그런 신비로운 현상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폐경기가 되면은 이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고 이 호르몬의 균형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죠.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은 여기서는 초록색이 프로게스테론이고 보라색이 에스트로겐으로 나와 있어요. 보통 50대 중반, 50대에서 50대 중반 이 사이에 이제 폐경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프로게스테론 농도가 급격히 줄어드는 시기를 보세요. 30대 중반에서부터 프로게스테론 농도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폐경기에 왔을 때는 거의 바닥을 치죠. 근데 에스트로겐 농도는 이게 물론 얘도 프로게스테론이 줄어드는 시점에서 비슷하게 줄어들지만 줄어드는 정도가 되게 완만해요. 완만하게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35세에서 60세 사이에 에스트로겐이 40에서 50%가 떨어진다면 프로게스테론은 어때요? 90에서 99%까지 절벽으로 훅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에서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는 바로 프로게스테론이라는 말이 요런 우리 몸의 호르몬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 몸의 호르몬 변화를 보면서 질문을 하게 돼요. 갱년기 증상이 정말 순전히 에스트로겐 부족 때문일까? 에스트로겐만 문제야?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그 책이 바로 여성 호르몬의 진실이라는 책이에요. 앞에서 잠깐 소개해드렸죠. 네, 그래서 거기서는 이 프로게스테론을 보충해 주는 것도 이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건강을 관리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프로게스테론을 재료로 해서 에스트로겐을 만들어 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프로게스테론이 어느 정도 보충이 된다면은 그 프로게스테론을 통해서 또 여기 부족해지는 에스트로겐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에스트로겐만 보충하는 것보다는 프로게스테론을 보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안드로겐 보겠습니다. 안드로겐은 여성에게서도 남성에게서도 안드로겐 하면은 분비되는 곳으로 딱 이렇게 내분비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는 부신이에요. 네. 그래서
안드로겐도 콜레스테롤에서 만들어지죠. 콜레스테롤에서 프로게네롤론이 만들어지고 이 프로게네롤론에서 프로게스테론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프로게스테론의 중요한 역할이 뒤에 나오죠. 이 프로게스테론이 안드로겐을 만들고 이 안드로겐이 에스트로겐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안드로겐이 또 테스토스테론도 만드는 거예요. 안드로겐은 우리가 흔히 남성 호르몬의 전구체라고 알고 있는데 테스토스테론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안드로겐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되는 게 바로 앞에서 우리가 배운 프로게스테론인 거고요. 또 이 프로게스테론이 재료가 되는 것 중에 중요한 것들이 있죠. 콜티졸,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콜티졸, 그리고 알도스테론, 혈압을 조절하는 알도스테론, 얘네들도 다 프로게스테론을 재료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안드로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안드로겐이 생성되는 것 어딜까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어요. 부신이요. 네, 그리고 또 네, 여성에게서는 난소에서, 남성에게서는 고환에서도 만들어집니다. 이 안드로겐에서 이제 안드로겐을 재료로 해서 만들어지는 호르몬, 에스트로겐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테스토스테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남성 호르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테스토스테론이잖아요. 남성의 힘, 그럼 뭐 근육 볼록볼록하고 막 벌크업되고 요런 거 떠올리게 하는 게 바로 이 테스토스테론이에요. 네, 이 테스토스테론이요 바로 단백질 대사를 조절해가지고 근육을 키워주고요,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피부를 성장하게 해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테스토스테론 하면은 막 근육 볼록볼록한 남성이 연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남자에게서는 정자를 만들어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 테스토스테론이요 남자의 성욕만 증진시키는 게 아니라 여성의 성욕을 증진시키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격성을 증가하는 작용도 바로 테스토스테론이 하는 중요한 작용 중에 하나죠. 그리고 남성의 전립선의 성장을 조절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을 생성하는 그 작용을 조절해 주는 것도 테스토스테론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요, 이 테스토스테론이요 적혈구를 만드는 데 관여한대요.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이 부족해지면은 적혈구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다른 성호르몬들,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처럼 테스토스테론도요 뇌에 작용을 해요. 근데 테스토스테론이 주로 작용하는 부위가요 전전두피질이랑 해마래요. 그러니까 전전두피질, 우리 어떤 인지적인 사고 판단 기능을 특히 관장하는 부분이잖아요. 해마, 기억력을 담당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이 테스토스테론이 인지 기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네, 여기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을 갖고 왔어요. 전전두피질, 그리고 히포캄퍼스로 되어 있는 해마, 이 부분에 테스토스테론의 수용체들이 몰려 있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 말고 또,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지는 호르몬들이 있었죠. 그 호르몬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